등비수열은 예를 들면 2, 6, 18, 54 이와 같이 일정한 수를 곱해서 나열한 수열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같은 비율을 갖는 수를 나열한 걸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어준 걸 보면 다 3씩 곱하고 있지, 이렇게 3씩. 그래서 이 일정한 비율을 얘를 공비라고 할 거야. 공비. 공비는 간단하게 이거 레이시오의 약자예요. R. 레이시오의 약자. 그래서 공비는 R이라고 보통 표현을 할 거야. 이게 등비수열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음이 등비수열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라. 한번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갈까? 얘는 2씩 곱해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8, 그 다음에는 16 등비수열. 그리고 얘는 여기 보면 3이 곱해지는 등비수열일 테니까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54. 선생님이 예를 들어줬던 거. 자, 그러면 등비수열도 일반항을 구하는 원리가 있겠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원리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 보다시피 첫째 항은 2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항은 6인데 이 6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것. 첫 번째 항 2에다가 3을 곱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2에다가 3을 곱해서 만들었다.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18인데 얘도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첫 번째 항 2에다가 3을 두 번 곱해서 만들었다. 2 곱하기 3 곱하기 3. 그죠? 그래서 첫째 항 2에다가 3을 두 번 곱해서 만들었다. 2 곱하기 2, 9, 18. 3의 제곱. 하나만 더. 그럼 네 번째 항은 54인데 걔는 2에다가 첫째 항 2에다가 공비가 몇 번 곱해졌다? 3번 곱해졌다. 공비 3이 3번 곱해졌다. 그러면 추론해볼까? 등차수열에서도 많이 우리 해봤으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2에다가 이제 생각해봐요. 두 번째 항은 3이 한 번 곱해지고 세 번째 항은 3이 두 번 곱해지고 네 번째 항은 3이 세 번 곱해지니까 n번째 항은 첫째 항 2에다가 공비 3이 몇 번 곱해지겠다? 그쵸. n-1번 곱해지겠다.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원리.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공식은 이렇게 쓰지 않을까? 첫째 항 그냥 a라고 표현할게요. a에다가 공비 r이 몇 번 곱해진다? n-1번 곱해진다. ar에 n-1제곱. 그래서 얘도 연습을 해보면 우리 등비수열에서 이제 10항 그러면 등비수열의 10항은 a r의 몇 제곱? 9제곱.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연습하는 거야. 등비수열의 20항 그러면 a r의 19제곱. 됐죠?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익혀봅시다. 다음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여라. 이건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첫째 항이 9, 첫째 항이 9, 공비가 찾기 쉬운 쪽에서 찾으면 돼요. 이쪽에서 찾기가 쉽죠. 1에다가 그 다음 항이 3분의 1이니까 공비는 3분의 1.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9 곱하기 공비 3분의 1에 n-1제곱. 지수법칙 이용해서 정리해주면 3의 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n-1제곱이니까 지수법칙 3의 마이너스 n 플러스 3제곱.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야. 등비수열의 일반항. 이런 식이라는 게 뭐냐면 지수함수.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 그리고 이 지수함수를 잘 보면
n의 개수를 포함한 밑이 있죠. 이렇게 밑. 여기서는 지금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정리를 해놨을 때 이 3의 마이너스 1제곱 다시 말해서 3분의 1이 항상 이 등비수열의 공비를 나타나게 돼요. 이게 특징이니까 첫째 항은 n에다 1을 넣어서 구할 수 있지만 공비는 눈으로 빨리 찾을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 n의 개수를 포함한 밑이다. 공비는 n의 개수를 포함한 밑이다. 자, 이거 선생님이 얘기했어. 계속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등비수열 일반항 구해보기. 첫째 항은 2, 공비 R은 찾기 쉬운 쪽에서 뭐 여기가 찾기 쉽죠. 이렇게 보면 공비는 마이너스 3. 그래서 공비는 마이너스 3. 그러면 등비수열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A R에 n-1제곱. 얘는 지수법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두는 거야. n의 개수를 포함한 밑이 항상 공비가 된다. 그럼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질문에 답해보기. 등비수열 4 공비가 마이너스 2네요. 이 등비수열에서 마이너스 512는 몇 항인지 구하여라. 일반항을 구해주자. 바로 할 수 있겠지.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4 곱하기 공비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에 n-1제곱. 그러면 일반항의 용도는 항의 값을 구하는 건데 항의 값이 마이너스 512가 되려면 몇 항인가? n이 얼마인가?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되니까 4를 이쪽에다 이렇게 약분할 거예요. 4를 약분하면 마이너스 2에 n-1제곱은 마이너스 126. 그러면 마이너스 2에 몇 제곱이 126인가 생각하면 돼. 그렇지. 126은 요 126만 본다면 요거는 2의 7제곱이니까 n-1이 7이 돼야 되고 n-1이 7이 되면 홀수니까요. 마이너스 2에 홀수 제곱 음수 나올 수 있지. 마이너스 126 헷갈려 하지 말고. 그래서 n은 8이고 정답은 8항이다. 그 다음 일반항이 3 곱하기 2의 2n-1제곱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여라.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도 있지만 한번 보여줄게요. 첫째 항을 구하여라. 첫째 항은요, 일반항에서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무조건 구할 수 있다. 3 곱하기 2의 1제곱이니까 첫째 항은 6. 공비는요 이렇게 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두 번째 항 구해보죠. 뭐 선생님 그것도 괜찮아요. 3 곱하기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n에다 2를 대입해봐요. 그러면 세제곱. 3 곱하기 8이니까 24. 그래서 등비수열을 했으니까 공비는 4구나. 이것도 괜찮은데 우리 연습해야 될 거는 뭐냐면 다시 선생님 보여줄게. 3 곱하기 2의 지수함수구나. 너 일반항이. 그리고 지수가 1차식이구나. 그러면 이건 등비수열의 일반항. 그러면 등비수열의 공비는 n의 개수를 포함한 밑이 항상 공비가 된다. 그래서 공비는 2의 제곱이다 라고 볼 줄 알아야 되고 4구나. 이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요. 수열에 대해서는 등차 수열에서 많이 익혀봤기 때문에 등비수열로 바뀌어도 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 두수 사이에 수를 넣어 만든 등비수열 121번. 두수 3과 96 사이에 4개의 수를 넣어서 하나, 둘, 셋, 4개의 수를 넣어서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한다. 네 수를 구해보시오. 그러면 여기에 있는 3이 첫 번째 등장했으니까 첫째 항이라고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으로 세도 되고 2개, 4개 추가됐으니까 6개 생각해도 되고 결론 얘는
6항이다. 맞죠? 6항.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A6 하면 등비수열에서는 A 곱하기 R의 5제곱, n-1제곱. 이걸 계속 연상할 수 있어야 돼. 등차수열은 A 플러스 n-1D. 등차수열이었다면 A6은 A 플러스 5D. 등비수열이었다면 AR 5제곱. 그래서 여섯 번째 항은 6항은 첫째 항 3에다가 공비는 모르죠? 공비를 5제곱해서 구했을 텐데 그게 96이다 라고 식 써주시고 그 다음 3약분 해서 R 5제곱은 32. 그래서 R은 공비는 2의 5제곱이 32니까 2죠. 그러면 이제 다 구했어요. 공비가 2니까 얘는 6, 그 다음에 2니까 12, 얘는 2니까 24, 그 다음 2니까 48, 또 2 곱하면 96 맞지? 그래서 정답은 6, 12, 24, 48. 한 번 더 해볼게요. 뭐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먼저 풀어봐도 돼. 3과 243 사이에 3하고 243 사이에 세 개의 수를 넣었다. 이거 첫째 항 아니야. 그지? 세 개의 수를 넣었다는 표현이야. 등비수열이래. 이제 등비까지 배웠으니까 문제에서 이게 무슨 수열인지 꼭 확인해야 되겠지. 등차인지 등비인지. 등비래. 그러면 얘가 첫째 항이야. 그럼 얘는 몇 항이야? 생각해 주면 되죠? 그렇죠. 얘는 5항이야. 그러면 5항. 등비수열의 5항인 A5는 또 연습 첫째 항인 3에다가 공비가 몇 번? 5항이니까 4제곱 해서 243이 나왔어. 하고식을 세워줘요. 그러면 3 약분하시고 R 4제곱은 81. 여기서 이제 등차 수열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R 4제곱이 81이면 R이 3이구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R은 3일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고. 아까는 5제곱이 30이니까 2 하나밖에 없지만 이번엔 짝수제곱을 했기 때문에 거듭제곱을 양수 음수 하나씩 존재한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공비가 3일 때에는 이 x1, x2, x3를 한번 써볼게요. 공비가 3이면 9, 그지? 9, 그 다음에 3 곱해서 27, 그 다음에 3 곱해서 81일 수도 있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 곱해서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되니까 이번엔 양수, 그렇지, 27,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81. 이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3 곱하면 그 다음에 양수 243이 나오지 않니? 그래서 이렇게 3개일 수도 있다. 그래서 x1, x3의 값을 구하라. x1 곱하기 x3의 값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때나 이 질문의 답은 똑같죠. 9 곱하기 81, 729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81. 이때나 답은 똑같지.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답이 두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여기 등비수열에서는 공비가 두 개 값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 그 다음 이번엔 좀 많이 넣었어요. 사이에 두수 3과 2187 사이에 m개 오타가 있네. m개의 수 x1부터 xm까지를 이렇게 3하고 2187 사이에 집어넣었어. 해서 또 중요하죠. 이거 등비수열이구나. AR의 n-1제곱. 이 수열의 공비가 3일 때 R을 알려줬네요. 3일 때 m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등차 수열 때도 했지만 여기 몇 개를 넣었다, m개를 넣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개다? m 플러스 2개다. 그러니 3이 첫째 항이면 2187은 몇 항이다가 포인트? 얘가
n 플러스 2항이다. 자, 이걸로 접근하는 거야. 똑같아. 그러면 a의 n 플러스 2항은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첫째 항 3에다가 공비 알려준 거 3에 몇 제곱을 해야 되냐면 이것보다 하나 적은 n 플러스 1제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2187이 나왔더라. 그래서 2187 약분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약분해도 되니까 지수법칙 하는 친구들도 있고 2187까지 외운 친구들도 있고 안 외운 친구들도 있으니까 3, 7에 21 약분할 거예요. 3, 2, 6, 3, 9, 27 729 729는 3의 6제곱이에요. 3의 4제곱이 81 거기다 9 곱한 거예요. 3의 6제곱이니까 n 플러스 1은 6이랑 같아야 돼. 그래서 n 플러스 1은 6이어야 되고 따라서 m의 값은 5이다 하고 풀어준다. 등차 수열을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혀 뭐 어려움이 없죠. AR의 n-1제곱 일반항만 이해하고 있다면 자, 또 마찬가지 등비수열이 중요한 거지. 등비수열 등차 아니고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 구하기 일반항 필요합니다. 일반항 AN 먼저 구해보자. AN은 첫째 항이 보다시피 3 첫째 항 공비는 3 그럼 A 3 R 3 무슨 제곱? n-1제곱 n제곱 아니에요. n-1제곱 이게 일반항인데 이거 지수법칙 해서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3의 n제곱 그렇죠? 지수끼리 더해서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을 구하시오. 이거는 얘들아 n은 자연수밖에 안 되잖아. 이때는 요거는 자연수밖에 안 되니까 좀 눈치 깠겠지만 정확하게 n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3의 n제곱이 500 되는 거 정확하게 구하려면 로그 필요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n의 봐봐요. 3의 4제곱은 81까지 외우고 3의 5제곱이 243까지 외우고 있다면 500보다 커지려면 3의 6제곱은 돼야 되겠다. 3의 6제곱이 729니까 그지? 그래서 n은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려면 6항부터다. 그래서 정답은 6항. 130번을 풀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 얘기를 하고 갈게요.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문제니까 등비수열의 곱의 최대 최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 예를 하나 들어줄게. 천천히 보세요. 첫째 항이 8이에요. 두 번째 항이 4야. 등비수열 쓰고 있어. 공비가 2분의 1인 거 쓰고 있어요. 2야. 그 다음 1이야. 그 다음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 4분의 1이죠. 자, 곱을 나타내는 기호는 고등학생들은 배우지 않으니까 합이 아니라 곱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첫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곱한 거를 한번 써볼게. 32죠? 8, 4, 32.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세 번째 항까지 한번 곱해볼까요? 그럼 여기까지 곱해야 되니까 32에다 2 한번 더 곱해서 64. 네 번째 항까지 한번 곱해볼게요. 눈치채기 바라면서 네 번째 항까지 곱하면 여기까지 곱했으니까 1만 더 곱해주면 되죠? 64. 똑같네. 그러면 이번에는 5항까지 한번 곱해볼게. 이걸 이렇게 쓸까? 내가 다 쓰고 있어 지금.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게 64인데 5항이 2분의 1을 만났어? 갑자기 어떻게 되는지 봐요. 뚝 떨어지지. 곱이 작아지죠. 이 전에 4항까지 곱은 64였는데 5항까지 곱은 갑자기 작아졌어. 왜? 그렇지. 1보다 작은 항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얘네들을 곱할 때마다 점점점 작아지겠지. 등차수열의 합은 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부했을 때 등차수열의 합은 더하다가 음수가 나오면 음수인 항부터 더하면 이제 합이 작아지기 시작하죠.
등비수열의 곱은 곱하다가 1보다 작은 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걔네들 곱할 때부터 갑자기 작아져. 자, 이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한번 봅시다. 첫째 항이 1000이에요. 공비가 2분의 1.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준 것처럼 첫째 항이 1000이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항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이렇게. 자, 얘네들을 A1부터 첫째 항부터 2항, 3항 해서 n항까지 쭉 곱하고 싶어요. n은 어떤 수도 될 수 있는데 이 곱이 최대가 돼도 제일 크려면 몇 항까지만 곱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렇지요. 1보다 크거나 같은 항까지 곱해야 돼요. 1보다 작은 항이 등장하면 걔를 곱하면 곱이 훅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1보다 크거나 같은 항까지 곱해야 곱이 제일 큽니다.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은 항을 찾아야 되니까 일반항이 필요하지. 일반항 A에는 AR의 n-1제곱 첫째 항 1000 곱하기 R 공비 2분의 1의 n-1제곱인데 너는 언제까지 1보다 크거나 같니? 양변을 1000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1000분의 1 1000분의 1보다 크려면 이건 분수들이잖아. 분수들이니까 분모가 1000보다 작아야 되죠. 같아도 되겠지만 얘는 같을 수 없지. 2의 거듭제곱이니까 분모가 1000보다 작아야 그 분수는 1000보다 클 거예요. 1000분의 1보다 클 거야. 그러면 기준이 뭐야? 2의 10제곱이 1024.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는 거 이게 기준이니까 야 그러면 2분의 1에 생각해봐요. 2분의 1에 10제곱은 1024분의 1이야. 1000분의 1보다 클 수가 없어. 그지? 1000분의 1보다 작지.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좁혀가는 거야. 2분의 1의 9제곱은 512분의 1이야. 그러면 1000분의 1보다 그렇죠. 크거나 같을 수 있지. 여기서 오답도 많아요. 아 그럼 구항해요. 노 그러면 안 돼. n-1제곱이 9일 때잖아. 그러니까 n-1제곱이 n-1이 9일 때, 즉 n이 10일 때까지만 얘는 1보다 항이 크거나 같다는 결론이야. 봐봐, n에다 10 집어넣어봐. 어떻게 돼? 1000 곱하기 10 집어넣으면 10 빼기 1이니까 9제곱 되잖아. 2분의 1의 9제곱 2분의 1의 9제곱이니까 1000 곱하기 512분의 1 아냐? 그러면 얘 1보다 크잖아요. 거기까지만 찾은 거야. 이거 10제곱 되면 이거 1024 돼서 1보다 작은 값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실수하지 않도록 찾았다고 흥분해서 답을 9라고 쓰지 말고 n-1제곱이 9일 때, 다시 말해서 n이 10일 때가 마지막으로 1보다 큰 항이다. 그래서 10항까지 곱을 해야 얘는 곱이 제일 크다. n의 값은 10